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실리프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실리프팅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문제는 실리프팅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실을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얼굴의 처짐은 노화에 의해서나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턱선이 울퉁불퉁해지면서 턱선 경계가 무너지며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이중턱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선택하셔야 하는 리프팅 시술이 바로 실리프팅인데요. 실을 주입하여 당겨주는 방식으로 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리프팅 시술을 위해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의 처짐 정도가 실 리프팅에 적합한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피부가 매우 두껍고 피부 조직이 단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무래도 실 리프팅의 효과 중 대부분이 물리적으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실 리프팅을 해보고 싶다면 실 리프팅의 개수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늘리면 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혼자서 당기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당기면 힘이 더 세지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처짐이 많고 단단한 부위의 살들을 인모드 FX와 같은 시술을 이용해 부피를 줄이고 피부 조직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만든 후에 실리프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훨씬 높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하면 실이 더 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데다 걸어야지 아니야. 실은 피부 어차피 조직에 그냥 걸리는 거지 피부가 단단하다고 잘 걸리는 거네. 어차피 조직이 있는 곳에는 그냥 잘 걸려요.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하면 이 실이 이게 잘 못 당기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항력이 커진 상태에서 더 안 당겨지는 거고 이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보들보들하면 저항력이 잘 끌어올려져. 그러니까 저는 코그의 이 저항력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의 저항력 때문에 안 끌려 올라간다.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다음으로 피부가 얇고 얼굴 전체적으로 볼륨이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은 시술 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딤플 현상도 잘 생기고 간혹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 리프팅보다는 히알루론산 필러나 콜라겐 생성 필러 등으로 볼륨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이 실 리프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볼륨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실 리프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역광대 발달형 얼굴을 가진 분들은 실 리프팅 시술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당겨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광대 쪽으로 살들이 몰리면서 시술 후 오히려 광대가 더 넙대대해지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실 리프팅을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디자인을 세심하게 해주면 가능합니다. 실의 자입점을 광대 아래쪽 부분을 잡아서 광대가 부각되어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유캐번 실인 잼버 실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중안면부를 예쁘게 리프팅 시키면서 볼륨을 살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실 리프팅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 리프팅을 통해 특정한 부위를 더 올리고 싶은 건지,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만들고 싶은 건지,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래가는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건지, 조금 유지 기간은 짧더라도 좀 더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건지 등을 정확히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실을 선택해서 시술을 받아야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 리프팅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 리프팅은 안면 거상술처럼 피부 조직을 잘라내고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을 이용해 처진 살과 조직을 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프팅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 리프팅은 어느 정도의 처짐 교정 효과와 더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그리고 실이 녹으면서 생성되는 콜라겐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 정도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 2년마다 실리프팅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처짐이 많지는 않아서 드라마틱하다고까지는 느껴지진 않지만 확실히 뭔가 더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 활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느껴져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실이 얼굴 전체에 모두 들어가서 피부 전체를 좋아지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한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통해 어느 정도 기본을 만들어 놓은 후에 추가적으로 더 교정하고 싶은 부위를 실리프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리프팅은 안면 거상술처럼 많은 양의 절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비교적 출혈이나 통증, 회복 기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은 편이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술이지만 처짐의 원인, 골격 구조, 피부 상태 등에 따라서 필요한 리프팅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실리프팅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우들이었습니다. 안녕.